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금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지금 정해진 시간이 6교시 수업인데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상속세, 증여세를 다 살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또는 상담하시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약간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하루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1교시의 민법과 상속인데 여러분들이 뭐 상속세 하면서 민법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민법의 재산분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두고 계셔야 그 다음에 상속 문제가 부드럽게 해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절세 포인트도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사실은 재산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재산평가 부분 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아마 비상장 주식 평가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기본 개념 큰 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납부에서 이제 물납, 연부연납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만은 물납은 상당히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져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이런 순서대로 오늘 하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교재에 첫 번째 보시면은 민법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큰 흐름 살펴보고 다시 상속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광교 이텍스 출판 상속증여세 2012입니다. 상속증여세 2012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속의 개념이 자,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리는 정의 재산, 의무는 부의 재산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아버지 부채도 상속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린 보통 이거 생각을 안 하죠. 재산만 얼마 있나 관심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줄을 잘 선 사람들이겠죠. 자, 재산이 많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재산이 50억인데 빚은 10억 두고 가셨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줄을 잘못 쓴 사람들이 문제죠. 빚은 50억인데 재산은 10억이다. 이럴 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상속의 개념이다. 자, 상속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은 상속인이 정해져야 되겠죠. 특정인의 사망으로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을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권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속인 해서 상속인의 순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상속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이 정해지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직계비속이라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를 직계비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우측으로 적용순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다시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직계 비속도 존재한다. 그러면 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끝입니다. 이러면. 그런데 배우자가 없으면 없는데 직계 비속은 있다. 그러면 직계 비속만 상속받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네. 그런데 배우자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는 경우가 조금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순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도 없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으로 갑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이 상속받는다. 또 직계 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는 시아버지, 시어른하고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거죠.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이 배우자만 혼자 있다. 불쌍합니까?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 직계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드디어 형제자매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상속인의 순위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요약된 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직계 비속은 태아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태아도 출생해서 생존만 하면 직계 비속 살아있는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한몫 먹습니다. 똑같이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직계 존속 비속은 계모자 관계라든지 또는 정모서자 관계. 계모자 관계는 아시죠?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 정모서자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모, 본처가 있는데 작은어머니한테서 난 자녀와 본처 관계를 정모서자 관계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에서는 양자를 제외하고는 피가 통해야 됩니다. 양자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피가 통해야 된다. 다만 양자는 생가에서도 직계비속으로 상속받고 양가에서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양자 가실 분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집으로 양자를 가야 되겠죠. 그래야 양쪽에서 받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습상속은, 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남매를 뒀는데, 아버지보다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배우자, 다시 토끼 같은 자식들 둘을 낳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불효막심하게 먼저 죽었다. 이럴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자, 배우자 살아있으면 배우자, 살아있는 직계 비속, 이렇게 끝이네요. 먼저 죽었으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편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할아버지, 시아버지 재산 나눠 갔는데 빼놓는다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들이 살아 있었음을 가정해서 받을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각자 나눠 갖는 겁니다.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 다음에 101쪽입니다. 101쪽이 재산상속의 절차입니다. 재산상속의 절차인데, 재산상속의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있는 표는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 해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 승인 할 사람들이 있으면 미리 교통정리 해다오 이거죠.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법원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중에서 미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증여 많이 받아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빼고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기업은 우선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기업은 먼저 인정해주고 나머지 나누는 것을 계산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산 유지 증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효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양아들 며느리 부부가 그 양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모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생자 그 친자녀들이 상속권 갖고 다퉜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아마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평생을 극진히 효도하였으므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기여분을 인정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의해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재산을. 그러나 유언은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언은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은 나와 있는데 말로 해도 되고 유언, 글로 써도 되고 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것을 공증받으면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또 구수증서라고 해서 내가 말로 하는 걸 남이 받아 써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유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유서는 혼자 써도 됩니다. 유언장, 유언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본인이 쓰고 유언 전문을 쓰고 날짜를 쓰고 서명, 날인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연세대학교, 이건 신문에 난 얘기니까 그대로 하죠. 연세대학교 재단에서 아주 그 재산 많으신 분이 유언으로 그 학교 재단에다 내 재산을 기부하노라 이랬는데 자식들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상속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 재단에서 귀하의 아버지 재산은 우리 학교 재단에 다 유언을 하셔서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뿅 갔죠. 자녀들이 유언장을 그럼 달라. 그럼 유언장 뭐 사본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 변호사한테 가지고 갔더니 이거 내가 재산 찾아주마 했는데 찾았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서명까지는 했는데 날인이 빠졌어. 날인이. 예. 서명까지는 자필로 다 썼어요. 날인이 빠져서 이거는 유언서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재산을 자식들이 다 그냥 가져왔죠. 제사를 어떻게 모실지 참 궁금해요. 아버지가 그런 뜻이 있었으면 자식들 모아놓고 내 뜻이 이러니 그리 알아라 이렇게 했더라면 서령 도장 빠졌더라도 그대로 했을 텐데 조금 아마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언이 있었으면 유언대로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유언을 하시면서 살아계시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인 자녀 또는 밉보인 자녀한테는 유언 다 들어봐도 셋째 아들은 말이 없어요. 뭘 준다는 게. 그럼 어쩐다는 게 셋째 아들은 하나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잘못했는데요? 셋째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잘못도 있는 거예요. 교육 잘못시켰으니까. 그래서 유언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한테 하나도 안 준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 상속인은 자기 법정 지분의 2분의 1은 아버지 뜻에 불구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그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이게 직계비속이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나 이쪽으로 가면은 3분의 1입니다. 법정 지분이. 네, 직계 전속하고. 자, 유언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은 잠깐요. 유언은 혼자 하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한 번 해서 공증해 놓으면 그게 끝인 줄 알잖아요. 며칠 석 달 지나 보니까 둘째 아들한테 준다고 했더니 그러고 나니까 둘째 며느리가 지배를 안 와요 이제. 그러면 과감하게 바꾸면 돼요. 다 셋째 갖다 놓고 셋째야 이거 네가 가져가거라. 그러면 셋째 며느리는 잘할 거 아니에요. 둘째는 뺏겼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는 어쩌겠어 이제. 첫째도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고 더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잘 하셔야 돼. 너희들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예, 유언은 철회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협의 분할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인들끼리 그냥 협의할 수 있죠. 네,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만장일치다. 협의 분할은 한 명만 도장 안 찍어도 협의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협의가 성립되면 한 사람한테 몰아줘도 되고 두 개씩 나눠 가져도 되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증여 양도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
그러니까 협의 분할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협의 분할할 때 배우자 공제가 맥시멈이 되도록 어머니한테 어떤 재산을 상속세, 납부 자금, 금융재산 같은 것을 어머니한테 상속받도록 하고 어머니는 그 돈에서 상속세 내면 증여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 분할. 그 다음에 자금 출처가 필요한 자녀, 내일 모레 결혼할 자녀가 있다. 결혼했는데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면 현금화가 용이한 재산을 자녀들한테 상속받게 협의 분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산 가치가 상승이 기대가 많이 되는, 그쪽에 요새 어디가 뜹니까? 세종시가 뜨나요? 예. 그쪽의 땅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재산이 많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배우자보다는 자녀들 중에서도 나이 어린 자녀들 앞으로 협의 분할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재산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협의 분할은 만장일치지만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다. 관리가 용이하게 해야 되고 절세 방법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협의 분할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일단 협의가 돼서 신고 기간 안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 등록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 신고 기한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큰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셋째가 보니까. 그래서 큰형한테 소위 때를 쓰니까 큰형이 알았다 하고 다시 가져가라 해서 이걸 다시 되돌려주면 증여나 양도 문제가 생긴다. 최초 협의 분할할 때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협의 분할이 끝난 다음에,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에, 신고기한 이내에는 협의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수정 변경할 수가 있다.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에는 증여 양도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협의가 잘 되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협의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쌍라이트 켜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법대로 해서 법정 상속입니다. 법정 상속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 자녀 숫자만큼 111,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5, 이렇게 해서 3남매다. 그러면 이거 4.5분의 각자 지분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아들이든 딸이든 태아든 다 111, 배우자만 1.5. 그러면 남매면 어떻습니까? 남매면 이렇게 되겠죠. 남매면 11, 1.5, 3.5분의 각자 지분. 하나가 있으면 2.5분의 각자 지분.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영감님 재산을 내가 다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무자식 상팔자. 다 가져오니까. 어떤 경우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먼저 돌아가셔야 되죠. 그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정지분 대속상속 말씀을 드렸고, 이 민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실무하시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